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애널 김길중입니다. 오늘은 카야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다 들어가실 줄 아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정보 공개, 다단계 판매 사업자 누르시게 되면은 검색하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카야니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카야니 입력해서 검색. 자, 그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카야니 코리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전체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카이니 같은 경우는 2010년 11월 30일 날 네트워크 쪽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3년간 어떤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등 변경 내역이 없네요. 굉장히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은 것 같고 깔끔하네요. 보면은. 그리고 매출액 상위 품목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 쪽이고 재무제표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161억 원, 한 9년 정도 됐는데 매출액 자체는 161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컨셉이 보면 이제 약간 포라이프, 그 다음에 카야니, 그 다음 메나테크 뭐 이런 류들 건강기능식품들에 주로 이제 뭐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면 그 시장 규모라든지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려질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자, 그거는 숫자적으로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률이 34.07, 35% 중에 34.07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품률이, 반품한 금액이 61억 원을 반품을 했어요. 61억 원. 매출액 자체가 뭐 부가가치 포함해가지고 117억인데 여기에 반품한 게 61억이면 반품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네요. 거의 뭐 35%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자,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회사 안에 속사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카야니 사업자가 있다면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은 그 분들이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런 속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원 수는 31,879명, 그리고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5,282명, 회사는 적자를 냈네요. 작년도에 적자를 낸 회사고, 그리고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받은 내역이 하나가 있네요.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제가 삼성증권 있을 때 보면 이제 저도 법을 다루는 부서에 좀 3년 반 정도를 있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좀 무서운 문구들이 있죠. 뭐 불완전 판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죠. 불완전 이 부분 자체가 완전이란 부분 반대에 완전이란 말이 있고요. 어쨌든 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지급 분포를 봤을 때 상위 1% 반에서 1등 안에 드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은 1등 그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4,5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당 받는 사람들의 평균은 111만 4천 원 가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고소득자 그리고 상위 직급들이 포함된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후원수당 지급액을 연 1억 원 이상 받아가는 사람의 수는 4명, 4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균은 1억 5,600 정도를 받아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공정위에서 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일단 지금 카야니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카야니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엔젝타, 메나티크, 포라이프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죠? 컨셉들을 한번 보고자 엔젝타는 약간 다르긴 다르죠. 커피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조금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나름 제품력 괜찮아요. 엔젝타 같은 경우도 여기 카이니도 마찬가지고 메나테크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글리코 영양소로. 그리고 포라이프 같은 경우는 트랜스펙터 쪽인가요? 트랜스펙터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죠. 잘 알려져 있죠. 어쨌든 건기식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알려져 있는 회사들인데 일단 매출액을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6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반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 굉장히 높죠. 속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소비자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회원 수에서 사업자 수당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율 자체를 소비자율이라고 이렇게 뽑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객단가들 5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자,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객단가, 그러니까 매출액을 단순 나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격대를 조금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자,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사업자 객단가, 일반 객단가 꽤 나름대로 단가가 좀 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카야니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꽤 단가가 좀 나갈 것 같아요. 단가가 나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늠을 할 수가 있고요. 후원 수당 같은 경우는 37.47. 자, 보시면은 엔젝타 37.6, 메나텍 38, 그리고 포어라이프는 33.57. 비슷한 컨셉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지급이 된 부분이에요. 네요. 자,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후원 수당률 같은 경우는 35%가 그 맥시멈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표상의 매출액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8.5%가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자, 아까 후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은 114만을 말씀드렸고요. 자, 상위 1%가 가져가는 거는 약 40% 정도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엔젝타는 70%대 이상 넘어가고요. 상위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회사이고 카야니, 메나테크, 포라이프 비슷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물론 100% 맞다라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상 구조 자체가 보면은 브레이크웨이에서 유니레벨 쪽으로 조금 진화가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너리로 넘어왔잖아요. 진화가 되면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각각 어느 게 무조건 좋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트렌드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된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 카얀이나 메나테크, 포라이프 이 회사가 보상 구조 자체가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엔젝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제대로만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화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이너리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위에 포지션한 비중 자체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엔젝타는 바이너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구조를 이 회사들의 보상 구조를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상위 1%의 평균 수당을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수당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4명이 있네요. 4명이 있고, 자, 여기는 0.08%.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당 비율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의 풀린 수당 비율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을 그냥 요 수치상으로만 본다라면은 내가 정말 네트워크에 어떤 큰 꿈이 있고 어떤 큰 획을 그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요 지표를 한번 보시면서 맞는 회사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억 원 이상 받아갈 때 어떤 회사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장 많은 수당을 물론 그 제품이란지 이런 부분이 나한테 맞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맞아야 되는데 숫자상으로만 일단 기준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나의 그릇이라든지 나의 큰 꿈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카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회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